제가 지금 맨하탄 한복판에 나와 있어요. 이 정말 굉장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젊은 청년들이 스타트업을 하겠다고 모여서 사실 생각보다 퇴사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사람들한테 주는 게 너무 행복한데 그게 너 못한다는 거에서 되게 많이 내가 정체되어 있지 않나? 저는 답이 인공지능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오늘은 정말 대박입니다. 제가 지금 맨하탄 한복판에 나와 있어요. 이 세 분의 젊은 창업가들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려고 그래요.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진출하려고 해요. 또 미국에 진출하는 게 운동선수도 있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문과도 있고 엔지니어도 있고 뭐 여러 업계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고 또 큰 회사에 유학 와서 졸업한 뒤에 자리 잡으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정말 굉장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젊은 청년들이 스타트업을 하겠다고 모여서 지금 아주 씨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 오늘 좀 제가 이제 인터뷰어로서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세 분 아주 든든합니다. 한국말도 다 잘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 한이고 한국 네. 이름은 한재환입니다. 친구들과 같이 유펜에서 졸업을 하고 네. 지금은 솔로몬이라는 회사에서 개발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펜 졸업하고 나서 바로 솔로몬 조인 하신 거예요? 아니요, 유펜 졸업하고는 이제 컴퍼스라는 네. 리얼 스테이트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다가 이제 도어다시라는 한국으로 치면 배달의 민족이죠. 그쵸. 거기서 2년을 일하고 이제 연이 닿아가지고 솔로몬에 조인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기경이라고 하고요. 솔로몬에서 대표직을 맡고 있습니다. 음. 저는 데이빗이랑 다니엘이랑 학부 때부터 친구이고 예. 로스쿨에 진학해서 로스쿨 졸업하고 다른 스타트업에서 좀 일하다가 그 다음에 솔로몬에 함께 창업하게 됐습니다. 오케이. 안녕하세요. 저는 임동규라고 하고 영어 이름은 데이빗을 쓰고 있습니다. 네. 저는 솔로몬에서는 개발 리드를 맡고 있고요. 네. 솔로몬 조인하기 전에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는 같이 공동 창업한 친구들이랑 유펜에서 대학교를 나왔고 거기서 학사, 석사 모두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업 쪽에 워낙 관심이 많아가지고 계속 스타트업 인더스트리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다가 마지막에 솔로몬 조인하기 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5년간 일을 했고 그 과정에서 마지막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LLM 프로젝트인 코파일럿 프로젝트에서도 조인해서 역할을 맡다가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다 유펜이에요? 네. 그럼 유펜에 한국 사람들이 많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미국 동부에 있는 큰 아이비리그 학교 중에서 한국인이 제일 많거나 두 번째로 많거나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유펜 자체가 한인 커뮤니티가 되게 끈끈해가지고 매 학년 다 같이 모여서 재밌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드는 생각은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같은 학교 동문으로서 비슷한 연배, 같은 나이 뭐 친구들이 뭉치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원래 대학교 다닐 때부터 친했어요? 네, 원래 제일 친한 친구들이었고 같이 일하게 된 거는 작년 한 이맘때쯤이었는데 그때 제가 어떤 문제를 인공지능으로 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리고 처음 딱 생각이 들었던 사람들이 이 두 친구였고 그래서 바로 연락을 해서 같이 해보지 않겠니? 라고 제안을 했는데 다들 너무 흔쾌히 긍정적으로 열정적으로 바로 몸을 담아줘서 그래서 빨리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10년지기 친구들이다 네. 보니까 어떤 패스를 걸어가면서 사는지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데니얼이랑 저 같은 경우는 그 대학교를 다니다가 휴학하고 첫 번째 창업을 같이 했었던 멤버고 네. 그 과정을 아마 기경 군이 보면서 이 친구들은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구나 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었을 거고, 사실 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커뮤니케이션을 오해 없이 컨플릭트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겠구나 라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서 친구들끼리 같이 창업할 때 사실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일인데 그래도 용기 내서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한 1년 정도 돼가는 건가요? 네. 그러면 각자 궁금한 부분인데 특히 이기경 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굉장히 인트레스팅한 삶을 지금까지 또 살아왔어요. 한국에서 언제 왔죠? 원래 캐나다로 처음에 캐나다로? 5학년에서 6학년 넘어갈 때 왔었고요. 그래서 중학교를 캐나다에서 마치고 네. 고등학교는 미국 커네티컷에서 마치고 고등학교를 커네티컷에서 마치고 네네. 그 다음에 유펜에 비즈니스 스쿨 갔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원래 창업이랑도 연관돼 있는 얘기일 것 같은데 네. 그냥 대학교 졸업하면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이 있었고 돈을 많이 벌려면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럼 미국에서 가장 좋은 경영학과가 어딜까 보니까 유펜에 있는 와튼 스쿨이 제일 좋다고 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기 한 2, 3년 전부터 그 학교 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고 어허. 그래서 그 학교만 지원해서 붙어서 가게 됐어요. 학교 티셔츠 사다가 나 저기 내년에 갈 거야 뭐 이런 거 입고 공부하고 그랬어요? 붙기 전에 사놓긴 했어요. 붙기 전에 사서 부모님도 다 드리고 했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전공을 복수 전공을 했나요? 아니요. 그 복수 전공을 하다가 음. 시간 안에 졸업하려면 하나를 버려야 될 것 같아서 원래 경영학으로 시작했는데 경영학을 한 반 정도 학점을 이수하고 그만두고 같이 하던 철학과로 졸업했어요. 와 네. 진짜 워튼에 들어가서 인문과학 하는 게 참 흔치 않았는데 또 졸업 후에 또 바로 로스쿨에 그것도 하버드에 세상에. 그랬답니다. 졸업 후에 당연히 변호사 초액을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 맨하탄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지금 이 동료들과 같이 스타트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일단 로스쿨 졸업하면서 당연히 제가 지금 이러고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었고 당시에 제 로스쿨 한 학년 선배였던 분이 창업하신 회사를 로스쿨 때부터 함께 같이 사실 일했었어요. 그때 스타트업을 뭐 그 전에도 짧게 스타트업 경험하긴 했었었는데 네. 마크비저라는 회사에서 제가 최근에 일했었었는데 그래도 한국에서 최근에 굉장히 빨리 성장한 스타트업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거기서 일하면서 제가 창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견고해졌던 것 같고 어떤 이유에서?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워튼의 학부 그리고 하버드 로스쿨의 JD예요. 그러면 You can live a life everyone's dreamed of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커리어를 어쨌거나 처음에는 시작했을 텐데 그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이 궁금한 거죠. 왜 창업하게 된지에 대한 얘기가 저는 항상 이렇게 되게 많은 사람과 그리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오랫동안 영향력을 미치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 지금 미국에 당연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한 가지 제가 되게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였던 거는 미국 세무 서비스 시장에서 그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페셔널 워커들의 공급과 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의 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걸 보게 된 것 같아요. 이 되게 쇼킹한 스태티스틱인데 현재 기준으로 75%의 미국 공인회계사 CPA 분들이 15년 후에는 retirement age로 넘어가고 미국 CPA 이그잼을 테이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나는데 뭐 2017년 기준으로 5만 명이었다가 21년, 22년 기준으로 뭐 3만 명대로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네. 아무래도 텍스 서비스에 대한 니즈는 계속 커짐으로써 그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고 저는 답이 인공지능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세법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을 창업하기로 같이 결심을 했고 그래서 열심히 지난 1년 동안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영향력이라는 것, 내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거기서 족적을 남기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지금의 어떤 시장을 놓고 봤을 때 가장 가능성도 그렇고 나에게 있어서 풀필링 하냐라고 했을 때 지금의 솔로몬 창업으로 이어졌다. 뭐 이런 얘기겠네요. 네. 그러면 데이비는 언제 왔어요, 미국에?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부터 유학을 하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때? 네. 아, 그래요? 그 전에도 부모님 따라서 해외 생활을 좀 많이 하거나 그랬습니까? 아니요, 저는 생판 처음으로 미국으로 오게 돼서 사실 그래서 한 학년을 낮춰서 미국에 들어오게 됐어요. 왜냐면 언어 같은 게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런 쪽에서 고생을 많이 할 게 눈에 선해서 1년을 천천히 한번 반복하자. 그래서 그 한국말로 꿇었다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1년 꿇어서 가게 돼서 이 친구들이랑 클래스메이트지만 제가 나이가 한 살 많아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궁금한 거 어떻게 미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일단 제 성향이 조금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가지고 성계구지? 뭔가 남들이 다 하는 거를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욕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공부는 잘하고. 네, 머리 근데 좋고. 어쩌다 보니 막 미국 뭐 가서 뭐 유펜 컴퓨터 사이언스 뭐 들어갔고. 네. 그래서 그 뭔가 다양성을 조금 더 추구하는 교육 시스템이 여기 있다는 소식을 계속 접하면서 아마 자연스럽게 유학을 가고 싶다라는 결정을 하지 않았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대단하다. 그 다음에 흘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펌 익스피리언스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그것도 좀 저 얘기해 주세요.
일단 왜 그렇게 창업을 하고 싶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리해보면 이제는 답을 좀 찾은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 들어갔을 때 먼저 첫 번째 창업을 하게 됐는데 군대 안에서 마음에 맞는 친구들을 모아서 이제 자유 시간을 이용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바깥에 있는 분들과는 이제 전화로 연결을 해가지고 공중전화 붙잡고 이제 회의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군대 때 창업을 시작해서 군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스타트업을 한번 경험해봤던 게 제 첫 번째 컬이었던 것 같아요. 군대에 있을 때 했던 그 아이템은 뭐였어요? 그때는 소셜 캘린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어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굉장히 젊은 마음으로 비즈니스 모델에 포커싱 하기보다는 사회적인 문제를 좀 풀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군대에 있는 시간이 사회적인 만남이 결여되는 시간이다 보니까 네. 이 세상에 사람과의 만남이 더 많아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좀 접근을 했는데 아하. 사람들의 모든 일정이 이미 디지타이즈돼서 핸드폰에 저장돼 있는데 공유 캘린더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친구들이 모여서 약속 시간을 잡기 좀 더 편하게 해주면 어떨까? 그런 그룹들이 모였을 때 이제 그룹에 타겟팅하는 그룹 타겟의 애즈를 보여주면 어떨까? 거기서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통해서 서비스를 만들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생각보다 유저는 많이 모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한 30만 유저까지는 모았었는데 오. 이제 그거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배웠던 거는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캘린더로 돈을 번 회사가 단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대기업들이 이제 구글 캘린더나 뭐 네이버 캘린더 약간 이런 식으로 캘린더를 접근을 하고 우리가 돈을 벌기에는 너무 어려운 인더스트리에 들어왔구나. 그리고 이거를 계속 끈기 있게 추진해 나가기에는 우리가 경험이 너무 부족한 대학생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달으면서 이제 다시 복학을 하게 됐죠. 졸업 후에는 이제 첫 번째 커리어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엔지니어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예. 네. 거의 몇백 개 레주메는 넣었었던 것 같은데 너무나도 운이 좋게 궁극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에 취직을 하게 돼서 사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는 세상에서 거의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톱니바퀴가 한없이 거대해졌을 때는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너무 배우고 싶었는데 그런 좋은 기회를 찾아서 배우게 될 수 있었던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뒤로 이제 이걸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당시에도 충분히 의미 있는 커리어라고 생각도 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었어요? 나의 어떤 이 창업가적인 이거를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라 어떤 회사라도 이걸 메꿔줄 수는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창작 욕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누군가는 분출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자기 자신을 표현해 본 사람은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누군지를 표현하지 않고 만약에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러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대변할 수 있는 나의 작품을 만들려면은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에 제가 가장 익숙하고 즐겼던 프로세스가 스타트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갈증이 계속 있었고 그때 마침 이제 킥이 연락이 와서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고민을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너무 그래요? 자연스럽게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면 그렇게 딱 뒤돌아보지 않고 결정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일단 그 병행하면서 처음 시작했던 것 같아요. 모두 다 그랬듯이 그 풀타임을 병행하면서 이제 사이드로 계속 만나보면서 브레인스토밍하고 아이디어를 디벨롭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솔로몬이라는 아이디어가 너무 커져서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왔고 제가 만든 제 작품인데 제가 책임지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 생각보다 회사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다른 어퍼튜니티도 계속 서치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고민이 컸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제 작품이 아니어서 고민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작품을 만나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는 전혀 고민을 하지 않고 퇴사하는 저를 보면서 저도 되게 신기했습니다. 근데 내가 들어봤던 왜 창업을 했는지 스토리 중에 제일 멋있는 스토리가 진짜 저 엄청 많이 들어봤는데 네. 나한테도 아직 이렇게 한 번도 얘기해 준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너무-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유튜브에서 보는 거 통틀어서 네. 이게 베스트였던 것 같아요. 이거 꼭 나가야 돼요. 꼭 나가야 돼요. 꼭 나가야 돼요. 아, 왜 부담을 주고 그래? 지금 얼마나 찬지 알아 지금? 지금 자연스럽게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야, 그래요. 방송 체질. 지금 세 분 중에 유일하게 미국에서 나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더 인트레스팅할 것 같은데 한국말을 근데 왜 이렇게 잘해요? 이 친구들을 만나서 네. 한국말이 많이 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그 미국에서는 태어났지만 5살 때 한국으로 들어가서 그래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한국 네.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네. 외국인 학교를 다니다가 그랬구나. 이제 보딩 스쿨을 나오고 네. 유펜을 가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5살 때 한국 들어가서 한국 학교 이렇게 다니다가 뭐 외국인 학교도 다니고 그러면 한국에서 학창 생활은 한 거예요. 네, 고등학교 그렇죠. 때까지. 네, 고1까지 이제 외국인 학교에서 아, 다니다가 그래요. 보딩 스쿨 그리고 보딩스쿨에 왔고 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유펜의 전공이 뭐였어요? 저도 같은 컴사 전공이었어요. 컴사. 그러면 또 대학원도 나오셨습니까? 아니요, 대학원은 안 나오고 음. 그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뉴욕에 있는 컴퍼스라는 리얼 스테이트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3년 일하고 그 후에는 도어다시라는 회사에서 2년 일했습니다. 도어대시가 지금 우버 이츠도 그렇고 그랍헙 그렇죠. 아,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잖아요. 네네. 그럼 거기도 그때 코로나 시기에 엄청나게 성장을 했겠죠? 네. 그걸 같이 한 걸 거 아니에요? 사실 컴퍼스가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스타트업이었고 제가 이제 도어다시로 옮길 때는 상장을 한 회사여서 그 과정을 너무 즐겁게 일했었어요. 되게 많은 것을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야 되는 스타트업이어가지고 네. 그걸 너무 재밌어서 이제 더 다른 도전을 하기 위해서 도어다시라는 그 당시는 되게 큰 회사에 갔었는데 거기서 2년 동안 좀 컴퍼스에서만큼의 속도로 개발을 못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엔지니어로서 좀 정체가 되는 시점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이제 기경이와 동규 형이 연락이 와서 저도 크게 고민 없이 이 솔로몬으로 옮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그때도 그 회사가 주는 환경이라던가 아니면 거기서의 또 성장 가능성이나 이런 것도 또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 SEO라는 이 팀에 첫 엔지니어로 들어가게 돼서 되게 이 팀을 리드하면서 성장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자기의 개발 제품이 나가려면 너무나 많은 조직의 허락을 받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가지 개발을 해도 몇 달이나 걸려서 배포가 되고 그런 면에서 사람들한테 주는 게 너무 행복한데 그게 너무 못한다는 거에서 되게 많이 내가 정체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확실히 좀 기민하게 뭔가 패스트 무빙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더 그리운 거고 거기서 내가 성과를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으니 그러네요.